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요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세 번째 파트, 이제 저번 시간 이제 우리가 전자기 파트 부분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요번 시간은 이제 세 번째 파트, 이제 파동에 해당하는 부분, 이제 파동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네 가지 파트로 본다 그랬죠. 첫 번째가 이제 역학이고요. 두 번째가 전자기, 세 번째가 파동, 이제 네 번째가 이제 현대물리. 그래서 이제 요번 시간은 이제 세 번째 파트, 이제 파동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올림피아드 기출 문제를 이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잠깐 볼게요. 자, 1번은 이제 가는 이제 은박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파동에서 이렇게 은박지를 말았어요. 그럼 마치 무슨 거울? 오목거울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물컵 뒤에서 움직이는 포크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위에서 보면 이 물에 해당하는 게 마치 이렇게 볼록한, 위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볼록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원통으로 되긴 하겠지만요. 그럼 여기 물이 가득 채워져 있고 이쪽이 공기니까 마치 볼록 렌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오목거울하고 이제 볼록 렌즈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상을 어떻게 뭐 설명해 봐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목거울하고 볼록 렌즈는 거의 동일한 상을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보기가 있습니다. 그 보기를 이제 보고 이제 맞고 틀린 거를 이제 골라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기는 같이 볼게요. 자, 기억. 가에서는 바로 선 상을 볼 수 있느냐. 자, 오목거울은 다양한 허상하고 실상하고 그다음에 허상을 볼 수 있죠. 근데 실상이 생기면은 뒤집어서 생기죠. 도립상이 생기고 그다음에 허상이 생기면은 확대 정립 허상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선상을 볼 수 있느냐 오목거울에서 당연히 볼 수 있죠. 그럼 기억은 맞는 내용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니은 항상 가와 나는 모두에서 허상만 보이냐? 아니죠. 오목거울과 그다음에 렌즈에서 볼록 렌즈는 다양한 실상과 허상도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상이 당연히 생기죠. 주로 많이 생기죠,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제 니은은 틀렸네요. 자, 디귿. 나에서 포크하고 상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포크와 상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관찰할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볼록렌즈는 이걸 이제 위에서 본 거로 해볼게요. 그럼 물체가 만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이 이런 식으로 후퇴하면서 생겨질 거예요. 가까워질수록. 그렇죠. 근데 이제 초점이라는 거리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상이 이쪽으로 생기거든요. 맞습니까? 확대 정립 허상이 생기려면은 이쪽에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오기 전까지는 상이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하고, 그러니까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하고 상이 이동하는 방향이 같지만 초점 안으로 들어오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느냐? 관찰할 수 있게끔 된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내용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억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여기 이제 문제의 정답은 이제 3번에 해당한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목거울과 볼록 렌즈가 항상 동일한 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볼록 거울하고 오목 렌즈가 항상 동일한 상이었어요. 항상 축소, 정립, 허상만 생기었었던 게 볼록 거울과 오목 렌즈에 해당했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서 넣으시고 정리하시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이제 뭐 잔망경의 상부를 돌려서 상부하고 하부가 90도 이루게끔 되었을 때 4라는 숫자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잔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잔망경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렇게 물체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서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밑에를 비친 빛을 이렇게 쭉 하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잔망경을 통해서 본 물체의 상하좌우는 바뀌지는 않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요걸 이제 잔망경을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물체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위에 상부를 90도만큼 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돌렸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눈으로 봤을 때 물체의 모습하고 항상 동일하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했었을 때 눈으로 사가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90도만큼 돌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죠? 이쪽에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눈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잔망경은 상하와 이게 좌우가 바뀌지 않는 상하하고 좌우가 바뀌지 않고 이게 동일한 상을 볼 수 있게끔 되는 거다. 그러니까 90도만큼 회전시켰으면은 회전시킨 방향대로 이렇게 상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의 정답은 이제 간단히 이제 5번을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번하고 이제 2번은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3번입니다.
자, 이제 3번 보시면 같은 매질에서 같은 매질이니까 속력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전파되는 음파의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다. 그럼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인 거니까 당연히 이제 파장하고 같은 매질이니까 속력은 일정하잖아요. 그럼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하게끔 되는 거죠, 무조건. 그렇죠. 속력이 일정하니까 위치에 따른 변인데 파장하고 이제 진동수랑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게끔 되는 거고 어차피 뭐 진동수하고 주기는 역수 관계에 있고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보기가 있습니다. 옳은 걸 골라보래요. 자, 1번. A는 D보다 큰 소리를 내는 거냐? A는 D보다 큰 소리를 내는 거냐라고 돼 있어요. 아니죠. 큰 소리란 건 뭐예요? 진폭이 큰 거죠. 소리의 3요소가 있었어요. 소리의 세기는 진폭 차이, 소리의 높이는 진동수 차이. 그다음에 소리의 맵시는 파가 생긴 모양, 파형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건데 지금 A하고 D 중에 진폭이 누가 커요? D가 크죠. 그럼 D가 큰 소리가 나겠죠. 볼륨이 크듯이 큰 소리가 날 거니까 1번은 이제 틀렸다. 아시겠습니까? 자, 2번이요. B가 2보다 높은 소리가 나느냐? B가 2보다 높은 소리가 나느냐? 자, 지금 같은 배지니까 속력이 똑같아요. 그러면은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한 거니까 지금 B하고 E를 봤을 때 파장이 얘가 짧잖아요. 얘가 파장이 길잖아요. 그럼 얘가 진동수가 크고 얘가 진동수가 작은 거니까 B가 음이 높겠죠. 그러니까 B가 E보다 높은 소리를 내는 거냐? 2번은 맞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이요. D가 가장 높은 소리를 내는 거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소리. 가장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가장 큰 거거든요. 그럼 진동수가 가장 큰 게 여기서 봤을 때 B가 가장 진동수가 클 거예요. 그러니까 3번도 되진 않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D하고 E의 주기는 같냐? D와 E의 주기가 같냐? 물어봤어요. 주기가 같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파장이요? 똑같아요. 그럼 파장이 같으면 그 다음에 진동수도 지금 같은 거죠. 그렇죠. 진폭 차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큰 소리, 이게 좀 약한 소리 해당하는 것 뿐인 거지 파장은 동일하다고요. 그럼 파장 동일하면 진동수 동일하죠. 그럼 진동수 동일하면 진동수의 역수값인 주기도 동일한 거죠. 아, 그럼 D하고 E는 주기가 같냐?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 이제 5번이요. C하고 F는 맵시가 다르냐? 맵시는 이제 다른 말로 음색이라고 얘기하고 악기 구조나 뭐 사람 성대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파가 생긴 모양, 형태가 다르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C하고 지금 F예요. 파가 생긴 모양이 다르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다 A부터 F까지가 다 사인파예요. 그럼 사인파는 모양이 항상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는 하나가 뭐 사인파처럼 나타나면 하나가 무슨 뭐 삼각파든지 이렇게 뾰족하게 모양이 다른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데 모양이 항상 동일해요, 지금. 그러니까 C하고 F는 맵시가 다르냐? 그러니까 다르진 않죠.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이제 맞는 거는 이제 2번하고 4번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소리의 3요소예요. 소리의 세기, 그다음에 높이, 맵시. 세기는 진폭 차이, 그다음에 높이는 진동수 차이, 맵시는 파형 차이다. 그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이제 4번으로 이제 오겠습니다. 이제 4번에 보시면요. 어떤 파동이 지금 있어요. 파동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한 파장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요렇게 한 파장, 요렇게 한 파장. 요게 이제 람다에 해당하고, 이제 여기가 2분의 람다니까 그게 2분의 람다겠죠. 그랬을 때 이제 벽에 파가 충돌해서 퐁 튕겨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그 튕겨 나왔을 때 가능한 파형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파동이 반사될 때가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고정단 반사라는 거와 자유단 반사가 있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정단 반사는 어떻게 돼요? 모양이 위상이 180도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져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단 반사는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정단이나 자유단 어떤 거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반사되는 파형으로 가능한 걸 1번부터 5번까지 골라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1번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반사돼서 나온 파가 이렇게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벽에 순간 들어갔을 때 이렇게 잘라볼게요. 이렇게 가질 수 있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만약에 고정단 반사라고 해봅시다. 일단 이 부분 지나가고요. 얘가 여기까지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여기까지 오겠죠. 그럼 얘가 들어가서 만약에 고정단 반사다 그러면 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한 칸씩 가볼게요. 얘가 이 부분이 요만큼 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요만큼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요만큼이 들어가서 고정단 반사로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럼 나오면은 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얘는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겠죠. 그러면 요렇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고정단 반사라면. 그러니까 1번은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번이 뭐냐면은 요렇게 지금 된 파가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요 1번 상황에서 한 번을 더 간다고 해볼게요. 여기 한 구간을요.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올 거고요. 얘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순간. 그러면 어느 순간이 있냐면 얘가 이렇게 반쯤 오고요. 요 밑에는 이렇게 반쯤 오면은 두 개가 상쇄돼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남아있는 그림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요. 자, 3번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쪽에 조금 짧게 그렸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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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렇게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런 모습도 나올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모습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1번, 2번 지난 다음에 3번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3번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이제 두 개가 겹쳐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쪽으로 가죠. 얘는 일로 올 거예요. 근데 그럼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일로 오면 이쪽은 위로 되고요. 요게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얘는 일로 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고정단 반사로 요 파가 들어가서 튕겨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약간 순차적으로 나타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4번이나 5번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정단 반사로 가능한 것만 골라보면 될 것 같아요. 자유단 반사는 없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번, 5번을 제외한 1번, 2번, 3번이 가능한 파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에 이제 보시면요. 이제 두 개의 점파원이 있대요. 그러니까 당당당당 이게 진동을 시키는 점파원이 있대요. 둘 사이에 떨어지는 거리가 6cm라고 되어 있어요. 6cm라고. 근데 진폭은 0.5고 파장이 2cm인 물결파를 동시에 발생시켰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결파가 생기잖아요. 그럼 A하고 B 선상의 최대 진폭과 최소 진폭의 점의 개수는 몇 개냐? 요 선상에서요. 그럼 다른 말로 우리 두 개의 물결파 실험 장치를 했었을 때 당연히 똑같이 진동을 시키면 가운데 무조건 보강 간섭이잖아요. 그럼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뭐 보강되고 그 다음에 상쇄되는 점을 뭐라고 불러요? 마디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진폭을 갖는 곳이 바로 마디인데 그럼 마디의 개수가 얼마고? 그럼 최대 진폭이면 당연히 보강되는 곳이죠. 마디는 상쇄고요. 그럼 상쇄되는 점하고 보강되는 점이 몇 개가 있냐? 그걸 나타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나눠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수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수식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마디선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마디는 상쇄되는 지역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왔을 때 경로차. 그러면 경로차라는 값을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어느 지점이 이미 어느 지점 그러면은 파가 이렇게 오고 파가 이렇게 왔을 때 이 두 파의 거리의 차이가 바로 경로차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사이의 거리가 6cm. 그러면 경로차가 아무리 커봤자 6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라고 한다 그러면은 바로 6이 되는데 A하고 B 선상 사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 경로차 값이 6보다 작을 거예요. 경로차는 어차피 절대값이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디가 되면은 경로차가 어떻게 돼요? 경로차 값이 반파장의 뭐라고요? 홀수배죠. 2m 플러스 1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거 절대값을 풀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6에서 경로차가 마이너스 6까지 나올 거라고요. 맞습니까? 그럼 이 경로차 값에 해당하는 게 이 값이잖아요. 지금 파장이 얼마라고요? 2cm라고 줬어요. 어차피 뭐 경로차나 파장이나 다 cm로 나타나니까 제가 그냥 미터로 고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파장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요 식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에 요 2 집어넣으니까 없어지니까 2m 플러스 1 값에 해당하는 거죠. 6이 되죠. 그러면은 양변에 제가 마이너스 1씩을 더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7이 되고요. 2m이 되고요. 이쪽에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식을 다시 m으로 2로 나눌게요. 그럼 2로 나누면 요 식은 마이너스 3.5가 되고요. 이쪽은 2.5가 될 거예요. 아, 그렇다면 지금 요 선상의 경로차는 6이 나올 수가 없고요. 최소. 그러니까 6보다 작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디, 최소 진폭이니까 상쇄간섭 일으키는 조건을 여다가 쓰면 요 m값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m은 정수죠, 우리가. 우리 이 간섭 조건에서 m값이 정수니까 여기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세면
그게 바로 최소 진폭점의 수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요 두 개의 식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m 요 사이에 만족하는 m의 정수값의 개수를 세면 그게 바로 마디수에 해당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아, 그래서 최소 진폭수는 6개가 된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시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최대 진폭은 얼마냐? 그러면 최대 진폭은 뭐예요? 어차피 경로차는 이 값이고요. 최대 진폭이니까 보강 간섭이잖아요. 그럼 보강 간섭이면 경로차가 얼마가 돼요? 반파장의 짝수배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대신에 요거하고 요식을 사용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부터 6까지인데 여기 람다에다가 2cm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2m이라고요. 그러면 양변의 m으로 나누면 m값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m의 정수의 개수를 얘기하면 바로 최대 진폭, 보강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몇 갑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죠. 아, 그래서 최대 진폭되는 지점은 5개고 그 다음에 최소 진폭점은 6개에 해당하는구나. 여러분이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근데 이건 뭐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는 있어요. 무조건 가운데가 뭐가 되죠? 보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운데가 보강이 되는 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마디선, 상쇄되는 마디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끔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마디선이 나타난다. 그럼 이게 6개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게 칸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긴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딱 들어맞게 파장이 뭐 2cm였을 때 A하고 B 전파원 사이 거리 이렇게 6cm처럼 딱 나눠지는 걸로 주지 않고 6점 얼마, 뭐 7점 얼마 이렇게 주는 강압도 있어요. 그랬을 땐 여러분이 이런 수식을 사용해서만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최소 진폭이 해당하는 건 5개고요. 최소 진폭은 6개니까 정답은 4번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5번 문제는 이제 4번을 이제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평면거울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제 평면거울인데 이제 평면거울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움직이고 있었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제 거울이 양쪽에 2개가 있어요. 가운데 이제 물체가 하나가 있대요. 이제 요 1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물체에 해당합니다. 요 물체예요. 물체가 이쪽 거울로 1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데를 타면은 양쪽으로 거울이 있잖아요. 양쪽 거울로 제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제 상이 연달아서 쭉 보이지 않아요, 양쪽으로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양쪽에 마주보고 있는 거울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거울을 중심으로 한쪽 거울은 정지해 있고요. 한쪽 거울은 1m/s로 오고 있었을 때 이제 이런 3이나 2나 4나 5가 요 물체에 의한 상이라고요. 그러면 이 물체의 속도하고 이제 이 각각의 상의 속도를 대소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순차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걸 뭐 동시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이 거울을 중심으로 이 물체로부터 생기는 상이 요 상이겠죠, 지금. 이만큼 생길 거 아닙니까? 평면거울은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서 생기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물체하고 이 거울하고 반대 방향으로 1m/s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 속도가 얼마가 돼요? 이쪽으로 2m/s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마치 거울 입장에서 봤을 때 물체가 1초에 2m씩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평면거울로부터 물체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상까지 떨어지는 거리는 항상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상의 속도도 얼마여야 돼요? 아, 이쪽으로 2m/s에 해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거울이 가만히 있다고 가정했을 때요. 근데 지금 이 거울이 어떻게 되냐면은 1m/s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은 거울하고 이 물체 사이에 이쪽 방향으로 2m/s고 이 거울과 이 물체도 이 상도 2m/s의 속도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근데 실제 이 거울이 1m/s로 움직이니까 얘하고 얘 사이에 2m/s가 되려면 3이 돼야 되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요 상은 3m/s로 움직이는구나. 그래야 이 거울과 얘 사이에 상대 속도가 2m/s죠. 그 다음에 이 거울과 물체 사이에도 2m/s니까 항상 동일한 거리 있게끔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일단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거울이 있잖아요. 그럼 이쪽 거울에 의해서 얘에 의한 상이 얘잖아요, 지금. 그러면 얘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요 거울에 의해서요. 자, 그러면은 이 거울은 여기 정지해 있다고요. 물체가 이쪽으로 1m/s로 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은
어차피 이 거울은 정지해 있고 이쪽으로 1m/s 가고 있으니까 항상 물체하고 상까지의 거리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얼마다? 1m/s로 가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상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2번하고 5번은 뭐냐 이거 아닙니까? 자, 어떤 물체가 있어요. 두 개의 거울이 있잖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기는 상이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거울 때문에 생기는 상이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이요. 다시 물체 역할을 해가지고요. 이 거울에 다시 이 상을 만들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물체는 이거잖아요. 이 원래 물체에 의한 첫 번째 상이 다시 물체 역할을 해가지고요. 이 거울에 의한 이 상을 만들게끔 돼요. 자, 이번엔 이제 반대로. 이 거울에 의한 이 물체의 첫 번째 상이 요 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이 다시 물체 역할을 해서 이 거울에 의한 상을 다시 또 만들게끔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무한히 긴, 우리가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제 모습이 이렇게 무한히 길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상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양쪽으로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4개만 그려놓은 것 뿐인 거죠. 그렇다면 이 물체, 그러니까 이걸 다시 물체로 보는 거죠. 이 물체라고 봤을 때 이 거울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 거울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이 거울은 정지해 있고 얘가 얼마로 가고 있어요? 3m/s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요 놈이 얼마로 달려와야 돼요? 아, 요쪽으로 3m/s로 달려와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쪽으로 3m/s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여기를 거울을 중심으로 이쪽으로 3으로 와야지 동일할 거 아니에요. 물체라고 생각했을 때. 아, 그러면 요 5번 상도 3m/s에 해당하는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물체로 다시 봤을 때요. 요 거울에 의한 요 상이 생긴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까? 요 거울에 의한 요 상이 생긴다고요. 자, 이 거울은 지금 1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물체라고 봤을 때요. 그럼 이 물체가 이 거울에 의한 이 상을 만드는데 이 거울과 이 물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상이 다시 물체가 되는 거니까 얘네 둘을 봅시다. 얘 1m/s, 1m/s잖아요. 그럼 둘 사이에 움직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럼 둘 사이에 정지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이 거울과 이 상도 정지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이 거울이 지금 1m/s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거울하고 이 상하고 정지 상태가 되려면 이 상도 이쪽으로 1m/s로 움직여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야 둘 사이에 정지죠? 둘 사이에 정지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물체를 포함한 이 4가지 상의 대소 비교를 할 수 있겠구나. 자,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다 똑같은 거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건 이제 제가 상대 속도인 거니까 요 1m/s고요. 1m/s고 요 1m/s에 해당돼요. 그러면은 이제 V1 속도나 이제 V2 속도나 V4 속도나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3하고 5의 속도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V3과 V5가 똑같다. 그러면 이제 대수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찾아내시면 된다. 이게 이제 처음 해보면 여러분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저 설명을 다시 한번 나중에 들으시고 생각해 보시면 아, 이런 관계가 있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6번에 해당하는 정답은 이제 몇 번이냐면 5번에 해당돼요. 5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